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다가구 주택에 옥탑방 같은 게 있는데 그 옥탑방이 있었을 때 비과세 판정 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상 주택을 구분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우리가 말하는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들어가고,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 같은 거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다가구주택인데, 이 다가구주택은 결론적으로 단독주택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그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아파트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주택 층수, 그 다음에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세대수에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아파트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주택 층수는 다가구는 3층 이하지만 다세대 같은 경우는 주택 층수가 4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층이 더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 게 쉽냐면 등기부등 본분을 한번 띄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등기부등 본을 띄워봐가지고 열람을 해가지고 각 호수별로 등기부 등본이 열람이 된다. 그러면은 다세대 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건물 전체 딱 하나의 등기부 등본이 나온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다가구 주택을 내가 하나만 갖고 있다. 그 주택을 매각을 한다. 그랬을 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19가구가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각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적용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전체 등기부 등본상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받는 건지, 세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각 독립된 가구를 각각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다가구 주택 그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각 가구별로 다가구 주택을 이제 각 가구별로 양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보통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가지고 양도하기 때문에 그 다가구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다가 하면은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많이 보는 다가구 주택은 주택만 있는 게 아니죠. 보통은 1층에 상가가 있고 2, 3,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1층이 뭐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 3,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든지, 어찌됐든 상가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상가가 있는 경우 이거를 이제 겸용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상가가 있는 주택은 이 주택을 다가구 주택을 매각했었을 때 상가 부분은 빼고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상가 부분도 포함해서 전체를 다 주택으로 비과세로 이렇게 보는지, 그거는 면적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그냥 다가구 주택 하나만 갖고 있는데 밑에 1층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가 면적이 만약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상가 면적은 빼고 순수한 주택 면적만 갖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상가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크다 그러면은 상가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갖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가구 주택과 관련된 이제 비과세가 과세관청하고 납세자하고 조금 다툼이 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공부상에는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2, 3,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적인 현황은 4층 위에 옥탑에 불법 건축물로 해서 20제곱미터가 옥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요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면서 옥탑이 있다 할지라도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로 해가지고 양도세 신고를 이제 집어넣었겠죠. 근데 과세관청에서 옥탑을 포함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다. 따라서 요거는 다가구 주택이 아니다. 요거는 다세대 주택으로 봐야 된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하고 차이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면은 다가구 주택이고 3개층을 넘는다. 그러면 다세대로 구분했잖아요. 과세관점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추징을 했습니다. 만약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봐서 세금을 추징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다가구 중에서 딱 한 가구만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가구는 다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다가구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다. 그럼 얘기가 굉장히 달라지죠. 왜? 나머지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서로 다툼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심판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조세심판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3가지 쟁점을 갖고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먼저 다가구 주택의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 즉 3계층 이하의 주택 층수로 사용을 하고 660제곱미터 이하의 바닥 면적이고 그 다음에 19세대 이하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만약 요거를 충족하지 않으면은 다가구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옥탑에 옥탑이 있다고 하면은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 옥탑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옥탑은 층수로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19조에 보면은 9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즉 옥탑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죠? 옥탑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은 주택 층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옥탑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층수에 산입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아까 사례를 보면은 사실상 현황이 요거는 불법 건축물이 20제곱미터로 옥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착 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8분의 1을 초과를 하겠죠. 따라서 조세심판원에서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쟁점 오탁 면적은 쟁점 부동산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므로 쟁점 옥탑은 층수에 산입되는 게 맞다라고 해놓고 결론적으로 주택 사용 면적이 주택 외 사용 면적보다 크다는 사정과는 별개로 다가구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쟁점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봐서 한 가구만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게 맞다. 즉 과세의 관청에 손을 이렇게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하면 한 가구만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가구는 모두 다 중과가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소지하고 있으면 그럼 세금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옥탑에 있는 면적을 양도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바꾸든지 아니면 멸시를 하든지 했었으면은 세금 차이를 별로 그냥 비과세를 적용받았겠죠. 근데 그거를 해놓지 않고 양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세금을 이렇게 추징당한 사례입니다. 일단 올해 아직 개정은 확정은 안 됐는데 개정안 다가구 주택과 관련된 개정안이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겸용주택입니다. 아까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가지고 상가 면적까지 주택 면적에 포함해서 전체 면적을 비과세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만약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 할지라도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가 면적은 빼고 주택 면적만 갖고 비과세를 판정을 하고 상가 면적은 따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상 자체가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에 한해서 주택 면적만 갖고 판정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만약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상가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크면은 전체를 다 주택으로
판정해서 비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은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에 한해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다가구 주택의 옥탑방 비과세 판정 시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제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이렇게 추징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특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채에 대해서 비과세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여야 된다. 혹시 옥탑 같은 게 있으면은 양도일 이전에 멸실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 가지고 나중에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 할지라도 주택 면적만 갖고 비과세를 판정해 준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